애써입니다. 저 오랜만에 오늘은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제 2차 총회에서 나온 보도자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불 보궐 정부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큰 사고를 막 치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 보도자료 하나 끝까지 제대로 볼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비트코인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진도를 또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비트코인 대북송금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 29회 제 2차 보도자료 다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3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도자료 출력해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 정부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 사례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의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 세탁의 위험은 잔존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해서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평가를 통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제정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미흡 시에는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 미흡 시에 제재하겠다라는 이 구석에 숨겨져 있는 요 5글자가 상징하는 바가 제2차 보도자료 총회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 보도자료의 상징성, 보도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려고 강도를 약하게 톤다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회원국가들이 프랑스 파리에 2월 18일 날부터 3일 동안 모여가지고 프랑스에 뭐 관광하러 갔습니까? 파리 에펠탑 보러 갔습니까? 거기 모여서 무슨 뭐 친목회, 동아리 회의하러 거기서 파리에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장난하러 모인 거 아닙니다. 북한과 이란 등 이 테러 국가들, 테러 지원 국가들에게 테러 자금을 지원한 국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손 들고 벌서는 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국가에 금융적인 제재가 왔을 때는 국가가 폭망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파리에 모여가지고 개모임 하냐고요? 개모임. 개모임 합니까? 한 국가를 그냥 완전히 개박살 내고 조질 수 있는 그런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국제사회라는 곳이 깡패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저 중국처럼. 그래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감이 와야 됩니다. 감이 와야 됩니다. 지금 쟤네들 자주매들의 논리가 뭐냐면 한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거지 어디 비트코인 대북송금 하다가 걸렸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응? 자, 일단 벌은 누가 받습니까? 벌은 그 페널티라고 하죠. 영어로 페널티를 누가 받습니까? 죄를 지은 놈이 받죠. 당연히 잘못을 한 놈이 페널티를 받고 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게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그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숙제 2번 더 써와. 이렇게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숙제 의무를 더 주지 않습니까? 그게 페널티고 벌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 2번 더 해와. 선생님은 왜 주는 겁니까? 그 학생한테?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것도 같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응?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합니까? 응? 게다가 대한민국이 국제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국제의 첫 번째 사례. 여러분,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 송금한 국가가 어디 한둘입니까?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자, 라트비아의 은행, 그 ABLB, 그 라트비아에서 세 번째 가는 은행이라고 하죠. 이번에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 대북 송금한 증거가 있는 라트비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왜 엄하게 한국이 만듭니까? 아니, 잘못은 철수가 했는데 왜 벌은 영희가 받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철수만 숙제를 안 해온 게 아니고 영희도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철수가 안 만들고 영희가 만들었어. 그럼 영희가 더 큰 잘못을 했네. 야, 저점들아, 니네 또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나 니네 이제 손바닥 아니야. 응? 뭐 라트비아는 자금 세탁 방지기구 혹은 OECD 국가의 정회원이 아니라 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 하려고 하지? 그래, 좋아, 좋아. 라트비아 정회원 아니야. 그래, 좋아. 의무 없다 쳐. 그러면 아이슬란드가 만들어야지. 아이슬란드. 여기 아이슬란드 여기 써있지? OECD 국가 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슬란드 국가. GDP로 따지면 세계 7위야. 7위. 자, 이번에 2차 총회의 주요 논의 주제 중에 네 번째 아이슬란드가 언급이 됐습니다. 왜 언급이 됐습니까?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 송금 하다가 걸린 하나의 그 사례로서 얘네들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니네 이거 기준 이행평가 제대로 잘 해라. 안 그러면 니네 제재할 거야. 그러한 내용이 이번 2차 총회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기준 이행평가가 뭡니까? 그동안 니네 숙제 안 했으니까 지금 빨리 숙제해. 내가 기회 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야. 지금도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도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니네 진짜 벌칙 들어가. 페널티 들어가. 가서 손 들고 벌 서. 이게 바로 2차 총회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좌빨들아, 니들이 말하는 그러한 논리라면 아이슬란드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왜 엄하게 한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써서 이 한국 정부의 사례를 소개해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그 기준을 만들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이 주사파 보궐 빨갱이 정부 덕분에 진짜 별별 나라의 이름을 다 들어봅니다. 진짜로. 진짜 아주 얼척이 없습니다. 내가 뭐 감비아, 라트비아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국가들 이름 내 정말 아이슬란드까지. 여러분, 아이슬란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지금 보통 지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 지도는 많이 보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중동 지나서 유럽 지나서 여기 미국 캐나다까지 왔는데 어디 있어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지금 여기가 그린란드입니다. 여러분 그린란드 제대로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북극권에 있는 정말 이 사람이 살까 싶은 그런 동네에 아이슬란드라는 섬이 있고, 자
바로 이 아이슬란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되게 오지다. 깡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깡촌에서도 완전 더 깡촌입니다. 지금 아이슬란드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슬란드 인구가 34만이라고 합니다. 34만. 여러분, 서울에 그 대림동 있죠? 대림동. 그 조선족 짱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 동네가 한 4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대림동보다도 인구가 적은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1인당 GDP가 약 7만 불 수준. 2016년도 기준에서 세계 7위이고 한국은 약 2만 불, 한 2만 7천 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가 원래 어업 국가입니다. 어업 국가. 그 물고기 팔아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저 국가가 어떻게 세계 7위에 여러분 놀라셨죠? 그죠? 인구 34만밖에 안 되는 저 깡촌, 북극에 있는 깡촌 국가가 어떻게 세계 7위에 GDP를 갖고 있는 국가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국가가 자금세타 국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융산업, 금융으로 먹고 사는 여기 보이시죠? 과도한 금융산업이 화근이다. 자, 금융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금 세탁이라는 게 원래 이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더러운 돈을 어두운 곳에서 유통하는 그 도구가 뭡니까?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자금 세탁을 하는 금융국가는 비트코인과 반드시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반드시 중국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자, 2018년도 2월 21일 기사인데요. 전 세계 부동산이 중국인들의 묻지마식 그 사들이기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 중에 첫 번째가 캐나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슬란드. 첫 번째가 캐나다, 아이슬란드. 2017년도에 전 세계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와 이제 1등, 2등 캐나다, 아이슬란드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26%, 23% 그죠? 자,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야, 아이슬란드가 중국이랑 자금적으로, 금융적으로 굉장히 그 강하게 얽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 좌파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되는 국가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얘네는 지금 OECD 정회원이고 자금세탁 방지기구 정회원이고 지금 대한민국보다 GDP가 훨씬 높은 얘네 7만 불이고 우리 2.7만 불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이슬란드가 작성해야지 왜 한국이 작성하냐 이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자금세탁, 대북송금을 했으니까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은 철수가 저질렀는데 영희가 벌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영희가 작성해? 이런 미친 선생이 어딨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입장 바꿔보십시오. 잘못은 제가 했는데 내가 반성문 쓴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 반성문입니다. 내가 반성문 쓰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아, 저는 억울합니다. 나 이따위 거 못해. 나 가이드라인 못 써. 나 같으면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근데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벌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성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가이드라인. 한국이 순순하게 가이드라인을 쓰지 않았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례 좀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는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다른 말로 테러 자금 조달이죠. 그죠? 그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북한과 이란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자, 테러 자금 조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위한 확산 금융. 다른 말로 하면 자, 이 확산 금융이라는 범위 내에 비트코인 자금 세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금융 제재를 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설립된 것입니다. 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역시 대한민국밖에 없네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북한과 이란 이 두 국가의 테러 자금줄을 막겠다라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과 이란은 군사 공동체입니다. 군사 공동체. 자, 이란으로 돈이 갔다면 북한으로 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등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죠. 아시아 경제에서 지금은 삭제되어서 볼 수가 없는 전설이 되어버린 기업은행 1조 핵무기 자금 이란으로 불법 송금했다라는 기사. 자,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한국 딱 걸렸구나. 딱 걸렸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어떻게 그거랑 연관이 돼? 또 이렇게 딴지를 걸겠죠, 좌빨들. 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얘들아. 좌빨들아. 응? 북한하고 이란한테 테러 자금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설립 목적 다시 보여드려요? 자, 설립 목적 다시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북한하고 이란의 테러 자금줄을 막겠다라는 게 설립 목적입니다. 얘네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 한국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만 하죠? 아, 나 진짜 지금 힘들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아우, 힘들어. 자, 그리고 또 자점들아, 비트코인으로 한 게 아니라고? 비트코인이란 증거를 내놓으라고? 알았어. 다시 보여줘? 1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뤘던 거 다시 보여줄까? 자, 29기 1차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주요 논의 주제 4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주요 논의 주제가 북한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까 확산금융이라고 기억나시죠? 확산금융이라는 범위 내에 가상통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가상통화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자, 1차 총회에서 콕 집어서 말을 했죠?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겠다. 자, 그 논의한 결과, 그 논의를 어떻게 하겠냐? 한국 정부의 첫 사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한국이 작성해 와라. 이게 2차 회의 결과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1차 총회 때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주요 안건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번 2차 총회 때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 송금을 한 한국 정부의 사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주요 안건으로 하겠다고 1차 총회 때 말을 했죠, 분명히.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2차 총회 때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 송금을 한 한국 정부의 사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1차 총회에 이어서 이번 2차 총회는 하나의 회의입니다. 이게 별개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한 회의가 아닙니다. 저번에 한 게 1부이고 이번이 2부라는 얘기죠. 따라서 29기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의 전체 주제는 뭐냐?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자금세탁, 대북송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국제 기준을 만들고 상호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호평가는 왜 합니까, 여러분? 혼자일 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 명일 때 하는 겁니다. 여러 명. 자, 왜 복수의 대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자, 그것은 이 테러 자금이 확산 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작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뭐 1조 단위, 뭐 몇천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는 국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번에 그 기업은행 IBK 1조 원 이란으로 핵자금 송금한 거, 그거 뭐 자빨도 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개인 간의 문제인데 그거 뭐 국가가 했다라는 증거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자금이 국경선을 넘어서 이동할 때 단위가 클 때에는 국가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을 준 놈이 있고 받은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 놈과 받은 놈을 둘 다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가 한 팀이 되어서 분업을 하고 공작을 하는 것이 자금 세탁이고, 이렇게 연관된 복수의 국가들을 상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얘네들 셋이 한 팀이다 이거죠. 한 팀이다. 어떻게 한 팀이냐? 국제 코민테른, 국제 공산당 연합.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수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얘네 셋이서 한 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자,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엄격히 점검하고 여기 있습니다. 미흡할 때에는 제재하겠다. 자, 미흡 시의 제재 밑줄 쫙 별표 3개. 자, 이거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 라트비아 은행 보셨죠? 자, 라트비아 은행 저번에 라트비아 ABLB 북한에게 자금 송금했잖아요, 그죠? 자금 세탁하고 자금 송금해서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이 된 지 2주 만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 여러분 저한테 뭐 이거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보호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죠? 저한테 막 댓글 다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5천만 원 보호 받는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일국 양제, 김정은식 통일 방안, 김정은식 연방제, 제가 어제인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연방제 통일되면 여러분들 재산은 그냥 다 몰수입니다. 몰수.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미애추님의 토지공개념 다 몰수입니다. 근데 무슨 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뭐 그거 되겠습니까? 재산도 다 몰수해 가는데. 중국 보십시오. 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재산 몰수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지금 황제가 되기도 전에 저러는데 시황제 등극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 헌법에, 걔네들 헌법이라고 하지 않죠?
공산당규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임 제한 폐지 개헌했잖아요. 며칠 전에. 자, 다시 밑줄 쫙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흡시 제재하겠다. 미흡시 제재하겠다. 자, 글자 크기가 이렇게 코딱지만하다고 이 표현 진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번 2차 총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제 2차 총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한국 정부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미흡한 국가들은 제재하겠다. 이제 취지에 이러한 그 회의의 취지에 맞는 대책이 앞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방송의 예고편이 살짝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흡시에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또 3월 말에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 여기에서 보고서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죠. 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G20 국가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인이라는 교육기관 있죠. 이 자금세탁 방지기구 산하의 유일한 교육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준에 부적합한 국가들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쩝니까? 이제 매를 들어야죠, 그죠?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흡시 제재하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